네,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잔매거진에 오늘 처음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KMI 컨설팅 직무교육센터의 윤장섭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잔매거진 첫 출연이신데 어떠십니까, 소감이? 예, 뭐 일단 처음 방송이라 좀 긴장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 일단 지금 현재 공채 시즌이고 해서 그렇죠. 많은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정보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알찬 정보 기대하고요. 중앙대학교 공의학과를 졸업한 김설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상반기 공채가 네, 공채 시작돼서 네. 자소서를 지금 열심히 작성 중인데 어제 네. 밤새가지고 제가 약간 후유증이네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네. 오늘 자소서 주제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됐다고 해서 네. 귀가 이만큼 커졌는데 잘 그래요. 듣고 또 작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요즘에 상반기 공채 때문에 이렇게 취업 준비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좋은 이야기 우리 설희 학생도 부탁드리겠고요. 예.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오늘의 주제 설희 학생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스토리텔링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자기소개서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구직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요즘에 기업에서 원하는 트렌드가 있다고요? 네, 요즘에 자기소개서 일단 트렌드를 보면 지원자들의 어떤 직무 역량이라던가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이해 수준을 지원자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경험이나 생각들을 기술하게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기존의 학생들이 쓰던 자기소개서들이 이제 보통 나열식으로 접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나열식 자기소개서는 채용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들한테 어떤 설득력을 주기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 역량을 잘 어필할 수 없는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요. 네. 좀 스토리텔링 된 그런 자기소개서 이번 주제처럼 학생들이 좀 준비를 잘 하시면 네. 이런 문제점들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쭉 나열하는 자소서는 저희도 많이 읽어봤지만 그쵸. 정말 끝까지 읽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스토리텔링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제 방법을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준비된 역량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했다던가 아니면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갖췄다던가 네. 이런 식의 친구들의 어떤 표현들 자체는 좀 설득력을 표현하기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진부하기도 하고요.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조입니다. A를 통해서 B를 확보했다라는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설득력이 낮기 때문에 A를 통해서 B를 확보하기 위한 S가 필요한데 그 S가 바로 저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스토리텔링이 돼야지만 구체적인 자기 어떤 경험이나 역량들을 표현하기에 평가자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그것 통해서 또 질문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설희 학생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A를 통해서 B를 확보한 나만의 특별한 S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좀 A는 B 이렇게만 작성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서 어제 작성했던 자소서를 다시 보면서 네. S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구체적인 네네. 에피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더 설득력이 있어진다라는 이야기 같고요. 네. 요즘 한창 상반기 공채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하던데 어떤 기업의 자소서 쓰고 있었나요, 어젯밤에? 어젯밤에 이랜드 상품기획 부분, 이랜드 패션 상품기획 쪽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네. 맨 마지막에 1600자의 자유 형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네. 1600자를 자유 형식으로 써라. 그래요. 예. 밤샐만 하네요. 자, 지금 개인 과외는 아니지만 본부장님, 이랜드 패션 부문 상품기획 자소서에는 가장 어필해야 될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예, 일단은 이랜드 같은 경우가 지원자들이 작성하기 되게 힘든 자기소개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주제가 일단 상당히 많습니다. 총 한 9개 정도 되는데 네. 자신의 인생 목표나 비전 같은 것도 제시해야 되고 성취감이나 또 추천도서 3권, 자주 가는 사이트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일단 쓰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9번째가 지금 김솔 씨가 말씀하셨던 그동안 얘기 못한 거 그러니까요. 이제 쓰라고 되어 네.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스토리텔링에 적합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상품 기획 같은 경우는 전체 어떤 시장에 대한 환경도 잘 이해해야 되고 브랜드를 통해서 어떤 제품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품 기획부터 생산, 판매, 끝에 이제 고객의 평가까지 모든 부분을 프로세스를 다 총괄하는 어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상품 기획이어서 네. 실제 상품 기획 담당자의 어떤 역량이라고 한다면 시장 조사 분석 능력이라든가 설득력 있는 어떤 능력 이런 부분 다 필요한데
실제로 그동안 자기가 앞부분에서 작성했던 내용들 중에서 어필하지 못했던 그 상품 기획자의 역량들을 잘 뽑아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스토리보드로 좀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자기소개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스토리보드라는 또 새로운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소서를 이렇게 잘 작성을 했는데 자소서를 판단하는 어떤 입장 자체가 지원자와 기업 측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실제로 제가 이제 기업 컨설팅 쪽 일을 먼저 좀 했었는데 다른 기업들의 여러 기업들을 다니면서 그 기업 실무자분들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일단 자기 중심의 일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원자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를 소개하겠다라고 접근하다 보니까 네. 나열식 자기소개서가 많아지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들이 무엇을 궁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와서 일해야 될 사람이니까 회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기업에 와서 성과를 창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할 거고 실제로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평가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차별화 요소를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나열식으로 그냥 A를 통해서 B가 확보됐다라고만 얘기하면 면접관들이 질문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있게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면 그 안에서 좀 구체적인 질문들을 면접관들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각각의 이제 판단하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인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 이제 좋은 질문을 받아내게끔 유도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질문거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김태인 씨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전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략에 대한 의미부터 좀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전략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걸 고민하는 게 전략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상대를 이기려면 먼저 상대가 어떻게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잖아요. 분석. 그렇죠. 네, 근데 상대를 알아보는 이유 자체가 상대방하고 똑같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차별화라고 보고요. 차별화. 그래서 이런 차별화 요소를 찾기 위해서 친구들이 일단은 자기소개서에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여러 스펙들에 대해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2대1과 만대1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준비해 놓은 그런 경험들이나 역량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소개서의 어떤 소재나 주제를 잡을 때 내 또래에 같이 지원하는 준비생들 중에서 한 2명 중에 1명이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뭐 한 100명 중에 1명, 많게는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경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경험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채용 담당자에게 내가 정말 이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법도 좀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 자체가 이제 이번 저희 프로그램 주제인 스토리텔링 자기소개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뭐 2대1, 만대1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경험 자체를 찾기가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뭐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던가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던가 뭐 인턴 경험이라던가 뭐 봉사활동 여러 가지 경험들 자체의 기준은 똑같지만 학생들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각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단은 스토리보드를 이제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통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일단 자기의 스토리를 좀 디자인해라. 설계부터 좀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경험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목표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재상이나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주제를 좀 분석을 해서 자기의 경험과 그 주제에 적합한 부분들을 매칭을 일단 시키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기가 그동안 정리해 놓은 경험들을 그냥 편안하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일단은 에피소드로 다 정리를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 자체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친구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피소드만 잘 준비를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이제 기업의 문서 구조 형태로 변화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시간 단축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단계가 자기소개서에 필요한 스토리 디자인.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기업의 어떤 주제 분석, 거기서 이제 매칭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실제 자기소개서처럼 작성하되 어떤 기업의 문서 구조를 좀 이해해서 기업의 문서 구조처럼 작성하는 이 세 가지 패턴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주 탄탄한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가 있겠군요. 예.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설계도는 밑그림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마련인데 자기소개서의 밑그림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뭐 이렇게 양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활동명을 먼저 정확하게 좀 적어주고요. 네. 그다음에 그 활동의 주체 그리고 활동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활동에서의 나의 역할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주요 내용들이 뭐가 있었는지 에피소드를 한 두세 개 정도 뽑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에피소드 상에서 기업에서 보통 얘기하고 있는 어떤 필수 역량들이 어떤 것들과 매칭될 수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다 정리를 다 해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만 된다면 뭐 쓰는 거는 정말 그쵸.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밑그림을 잘 그린 다음에는 스토리를 정리해야 되는데 아까 스토리 보드를 좀 네. 활용하라 이런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컨설팅했던 한 친구가 이제 그 경험 중에 그 동아리 활동으로 주제를 잡았었는데 네. 공연 동아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동명에는 공연 동아리인데 무슨 동아리 이름을 정확히 적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최 기관은 이제 뭐 A 대학교 뭐 동아리 연합회. 그다음에 활동 기간은 뭐 2003년 7월부터 뭐 9월 이렇게 좀 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서의 나의 역할은 동아리 홍보 및 기획 하면서 이제 팀원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활동으로는 뭐 스폰서 확보라던가 동아리 그 공연 기획이라던가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에피소드의 어떤 내용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매칭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그 공연 기획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기획력과 연계돼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스폰 활동 같은 경우는 뭐 창의성이라던가 홍보 활동은 뭐 팀워크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주요 에피소드에서 자기가 어떤 능력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일단 이렇게 쭉 다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된 이후에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자소서를 작성하면은 또 굉장히 쉬운 방법일 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스토리보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설 씨 대략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죠? 네,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지 네. 이해가 가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방송 전에 네. 김설 씨만의 스토리보드를 또 정리해봤다고 하는데 네. 저희에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네.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르바이트 했던 거랑요. 두 번째는 자격증 게임 그래픽 전문가랑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세 번째는 동아리 했던 건데요. 마케팅 동아리랑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문화 홍보 활동을 했었던 게 있었고 네. 그리고 봉사활동은 카페벤의 청년봉사단 사기랑 그리고 학교에서 푸르미르 청룡봉사단 했던 게 있었고 그리고 공모전은 미샤 마케팅 공모전이랑 텍스타일 대전 공모전 2개 정도 입상했던 게 있어요. 네. 아유. 상당히 좀 많죠. 언제 또 네. 이렇게 자막을 급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잘 봤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경험 갖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네. 잘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자소서에 잘 녹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김솔 씨 그 준비된 것들 보니까 예. 엄청 많이 잘 준비를 하셨던 것 소스가 같아요. 좋아요. 예. 이 정도면은 뭐 보통 지원자들 이렇게 스토리 보드 정리해 보라고 하면 10개 정도 나오는데 네. 그 이상은 나오셨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대1하고 만대1 중에 네.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제일 모직 그 빈폴 액세서리 디자인 팀에서 이렇게 네. 뭐 아르바이트를 하신 건지 뭐 인턴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요. 네. 이런 거 자체는 조금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좀 특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생이 인턴보다는 조금 어떤 직무에 관련된 그 실무에서 그 필요한 역량을 많이 이렇게 발휘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빈폴 디자인 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가서 보고 배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좀 소재로 잡으셔가지고 지원을 일단 쓰실 때 요즘에 그 자기소개서 일단 그 작성하기 전에 제가 아까 에피소드를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피소드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친구들한테 그 얘기하듯이 그냥 쓰시면 돼요. 수필 형태로 해서 한 2,000자에서 3,000자 정도가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실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에피소드 찾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만약에 김솔 씨가 그 빈폴에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 첫 출근한 날은 아마 정신도 없었을 거고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 이제 퇴근하고 만약에 친구를 만나서 뭐 맥주 한 잔 먹었다라고 하면
그날 있었던 아주 세세한 일들을 친구들한테 다 설명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자기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무언가 세세하게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어떤 임팩트가 있는 경험이 될 거고 그게 다른 지원자하고는 다른 차별화 요소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 2,000자에서 3,000자로 다 준비해 놓으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잘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정리는 잘 하는데 막상 그쵸. 풀라고 그러면 이게 또 어려운 문체로 써야 될 것만 맞아요.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필 쓰듯이 친구에게 털어놓듯이 적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정리가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토리보드를 통한 스토리 정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기업에서 원하는 역량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부장님, 기업에서 원하는 신입사원들의 필수 역량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로 일단 역량들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업의 어떤 경영 환경이라든가 산업 구조라든가 또 기업 문화에 따라서 그 기업에 맞는 어떤 역량들이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역량들은 좀 많이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무한 경쟁 시대 이런 쪽으로 오면서 변화나 혁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업들이 많이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과 창출과 관련된 그런 역량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설득력 이런 부분들을 좀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부분들도 기업에서 좀 많이 얘기하는데 팀워크. 예, 팀워크나 아니면은 조직에 대한 헌신 예.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내용들 중에서 기업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핵심 역량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자료들을 잘 찾아보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신입사원 필수 역량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본인은 이 중에서 몇 가지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한 10가지 이상 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네. 이거를 이제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지를 못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너무 네. 많은 것들이 있고 그거를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어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가 네.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이제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노력 이 부분은 거의 공통 항목인 것 같습니다. 지원 직무 관련해서 나의 역량을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과거의 그 입사 지원 동기하고 포부 이 내용이었고 네. 많은 지원자들이 여러 자기소개서 주제 중에 제일 쓰기 힘들어하는 게 요 주제인데요. 맞아요. 이 쓰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원하는 기업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고 또 어떤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무슨 일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취업 컨설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자기소개 쓰기 전에 제일 먼저 숙제를 내주는 게 자기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 분석하고 직무 분석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제는 기업의 이해 수준을 얘기하는 어떤 그 기업 분석 내용보다는 직무 이해 수준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직무 분석이 실제로 이제 그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확보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조사와 분석의 좀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조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료를 수집해서 예. 수집된 자료를 그냥 확인하는 형태고요. 분석이라고 하는 건 확보된 자료를 해석하고 네. 자기 생각을 담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 직무 소개 첫 줄에 보면 고객 접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매출이나 성과 이런 쪽에 그 관여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직무 관련된 소개 자료를 딱 읽어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단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 이해 안 가는 단어로 만약에 뽑는다라고 하면 고객 접점에 대해서 아마 이해 안 가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고객 접점이 뭔지에 대해서 검색을 좀 더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 접점과 관련된 기법이나 이런 자료들을 좀 더 찾아보면 직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직무 분석이 잘 되시면 일단 수월하게 일단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동안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준비 상태에 대해서 좀 어필하셔야 되는데 네.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단락을 나누셔서 일단 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또는
그 프로젝트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를 일단은 이 부분은 좀 나열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대신 다른 자기소개서 주제에 그 부분이 좀 어필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실무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다른 주제에서는 프로젝트 상황을 스토리텔링한 내용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관성을 좀 맞춰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노력,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팁을 들어봤고요. 네.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는 팁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사 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그리고 이제 예전 패턴을 보면 일단은 학생들이 그 뭐 입사 후 뭐 1년 차, 뭐 5년 차, 네. 10년 차로 보통 나눠요. 그래서 뭐 입사 후 1년 차가 되면 일단은 뭐 회사 프로세스 빨리 이해해야 되니까 뭐 남들보다 뭐 30분 먼저 출근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일단 지원 직무가 무슨 일 하는지 정확히 일단 그 분석하신 다음에 이제 포부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포부에서는 제일 먼저 내가 이 직무를 통해서 회사의 어떤 부분을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네. 그 목표 제시는 숫자로 하는 게 좋습니다. 기업이 관리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숫자로 관리하기 때문에 네. KPI라는 걸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KPI. 예, 그 키 퍼포먼스 인덱스의 약자인데요.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직원들의 역량을 평가하거나 이럴 때 모든 직원들에게 KPI를 다 부여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영업 관리 담당자로서 성과를 얘기할 수 있는 KPI라고 한다면 뭐 판매량이라던가 또는 뭐 고객 그 신규 고객 수 뭐 이런 게 될 수 그렇죠. 있을 텐데 예, 예. KPI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실현 가능한 목표를 먼저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목표가 제시가 됐으니까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친구들이 되게 작성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어렵죠. 예. 근데 실제로 직무 분석이 좀 정확히 이루어지시면 이건 상당히 수월하게 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직무 분석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직무 분석 연계돼가지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를 좀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서리 학생 오늘 뭐 짧은 시간 동안 뭐 자기소개서에 대한 뭐 알짜 강의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요. 그동안 저희가 설명했던 거는 좀 다른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네. 어떤 소감이 있었나요? 예.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다 궁금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예. 지금 작성 중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오늘 또 오후에 가서 오늘은 좀 기분 좋게 밤을 샐 수 있을 것 같은. 어제는 좀 물음표를 막 한 100개 떠올리면서 작성을 다행이네요. 했다면. 네, 그래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들이 큰 도움이 돼서 꼭 네. 상반기에 성공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앞으로 자주 네. 나와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